네, 서해 북방한계선 해역에서 불법 조업하는 중국 어선들의 우리 어민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습니다. 꽃게잡이를 주 생업으로 하고 있는 연평도에는 꽃게씨가 말라갈 정도라는데 참다 못한 어민들이 불법 조업 중국 어선을 직접 잡아오는 일까지 생겼습니다. 자, 백기종 팀장님과 이 얘기도 좀 나눠보겠습니다. 팀장님. 네. 불법 조업 실태가 어느 정도길래 이렇게 어민들이 직접 나설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그렇습니다. 겁니까? 뭐 지난 5일 날 그 오전 5시 넘어서 두 척이 이제 지금 우리 어선이 19척이 그 납포를 했는데요. 예. 사실 4월부터 6월, 그다음에 9월부터 11월 사이에 꽃게철입니다. 네. 근데 소위 말하면 중국 어선 평균 150척에서 최대 300척까지 북한 그러니까 북방 경계선이죠. NLL 네. 그 노튼 리미트 라인이라 그래서 사실은 해상 경계선이죠. 남북 간에. 그런데 여기에 나타나서 이 중국 어선들이 소위 말하면 쌍끌이. 네. 쌍끌이가 뭐냐면 이 소위 말하면 날이선 이 부분을 모래 속까지 파헤쳐서 해조류, 땅에서부터, 감각류 이걸 아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꽃게 내지는 꽃게 치어까지 조개류까지 완전히 다 아주 초토화를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해양 생태계 파괴까지 문제가 나오는데 이런 형태로 해버리기 때문에 이게 지금 8년 전부터 서서히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조업 자체도 중국 어선 때문에 안 되지만 수확량, 어획량이 굉장히 감소돼 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일부 어촌계에서는 연간 92억에서 100억 가까운 어구류 파괴라든가 조업을 못한 게 100억 가까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금 하소연을 하고 있는데 이 갈고리형 바닷속 싹쓸이 부분이 결국 우리 어민들한테 엄청난 피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보다 못해서 이 두 척을 납부하는 그런 일까지 생겼습니다. 참 오죽했으면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실제 연평도 어민들이 느끼는 피해는 어느 정도인지 자, 연평도 어촌 계장님 전화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태원 계장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계장님 오늘 혹시 바다 보셨습니까? 예, 바다 봤습니다. 네, 중국 어선의 연일 시름이 깊으실 텐데 지금 300척이 오늘 또 조업하러 나왔다 이런 보도가 있었거든요. 중국 어선들 지금 많이 보입니까? 12시에 지금 제가 우리 북쪽을 쳐다보고 내려왔어요, 올라갔다가. 네. 근데 여전히 불과 이틀밖에 안 된 그 납포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지금 조업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전히 중국 어선들은 해상에 있단 말씀이신 거죠? 예. 지금 보시는 화면이 오늘 오전 상황입니다. 저희 취재팀이 찍은 화면인데요. 여전히 그 서해상의 이 검은 그 중국 어선들이 계속 보이는군요. 지금 혹시 계장님 화면 보십니까? 제가 지금 보고 왔기 때문에 아직 안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어쨌든 이틀 전과 비교해도 큰 차이가 없이 지금 중국 어선들은 계속 조업을 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동서로 작업을 해가지고 지금쯤 동단에 있는 작업선들이 작업을 종료하고 연평도 현재 LNL 쪽으로 다 지금 접근하고 있습니다. 예. 자, 어획량이 얼마나 감소했는지 좀 구체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작년하고 재작년 비교해 보면은 어느 정도로 어획량이 줄은 겁니까? 작년 대비 재작년하고의 차이는 크게 없습니다. 많이 차이는 안 나는데 금년 같은 상황이면은 지금 작년 대비 전체 물량이 전체 어획계 물량이 한 30%밖에 안 돼요. 30%밖에 안 된다고요? 꽃게에 대한 부분은 한 15% 정도밖에 안 되고요. 그러면 지금 꽃게를 기준으로 하면은 85%는 못 잡는다 이런 얘기신데요. 그렇죠. 이 정도면 거의 초토화 수준 아닙니까? 초토화가 도를 넘은 거죠,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렇군요. 이 정도면은 연평도에 꽃게철에 가도 꽃게 먹기 힘들겠는데요? 하다못해 가게에서도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꽃게탕을 먹고 있어서 못 먹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습니까? 실제로 팔기도 힘든 상황이고요. 네네. 그런데 아까 재작년에서 작년보다 올해 급격히 이 상황이 심각해졌다고 하셨는데요. 네네. 근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볼 때는 지금 한 18년째거든요, 이게. 중국 어선이 우리 서해상으로 들어와가지고 연평도에 그 땅거리 어선으로다가 공략을 하기 시작한 지가 올해가 18년째입니다. 쌍끌이 어선, 예. 18년 동안 LNL 공해상 연평도 지선 바깥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NLL 안쪽까지 18년이라는 세월을 밤낮으로 쉬지 않고 거물고기를 제외한 나머지를 계속 어장을 초토화시켰어요. 꽃게가 산란을 하고 키워서 육성 사업을 시켜줘야 되는 때도 불구하고 그것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그러다 보니까 자원은 자꾸 고갈되고 어민들의 어민들의 시름은 점점 커져가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18년째 중국의 그 저인망 쌍끌이 조업 이 방식으로 작업을 계속하다 보니까 아예 꽃게씨가 지금 말라가고 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런데 계장님 그 NLL이 민감한 지역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실제 교전으로 이어진 적도 있고요. 우리 군과 경찰 단속에 일부 한계가 있다는 점도 아마 어민들께서는 아실 텐데 실제 그 피해를 보고 있는 어민들 입장에서 현실적인 대안은 뭐라고 보십니까? 지금 이것을 현실적으로 타박kum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죠. 단, 네. 대통령께서 국회를 통해서라든가 의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서해오도 특별지원법을 하나를 더 추가해가지고 서해오도 중국어선 불법 피해 지원 법안을 만드셔가지고 중장기적으로 지원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고 네. 또 지금 중국어선들이 못 들어오게 하려면은 남북 평화 파시를 열어서 북한의 수산물을 우리가 영입한다라면은 중국어선은 들어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 LNL 선상에 중국어선이 없어지게 하려면은 대형 어초를 심어가지고 어초요. 하고 네. 쌍끌이를 못하게 하는. 그러니까 어초를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심으면 중국 쌍끌이 저인망 그 방식의 조업에 좀 타격을 줄 수 있습니까? 엄청나게 타격받죠. 네. 근데 지금까지 이런 요청을 안 하시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추진이 안 된 건 왜 그렇습니까? 군사분계선 쪽에 위치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해군 작전 기동 항로가 연결돼 있고 군에서도 남북 간의 민감한 사태가 벌어졌을 때 물속의 장애물로 인해서 아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길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많이 미뤄져왔던 부분들이죠, 이게. 그렇군요. 해군 작전, 예산 이런 부분 때문에 추진이 안 됐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네네. 자, 보통 이제 조업을 하러 가려고 하면은 선주가 있고 선원이 있고 선장도 있을 텐데요. 배 한 척에 선원 몇 명이 움직입니까? 통상적으로 선장 한 명에 선원이 6명 정도 있습니다. 선생님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선장, 그러니까 토탈 선장 포함해서 7명 정도요. 7명 정도요. 예, 네. 예. 자, 그럼 선주가 이 선원들을 이제 고용을 할 때요. 인건비를 예. 보통 먼저 지급을 합니까? 아니면 나중에 조업이 끝난 뒤에 지급을 합니까? 저희 같은 지역은 수학에 불특정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네. 보통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까지 거금을 주고 들여다가 선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꽃게를 못 잡으면 결국 빚이 되겠군요. 그렇죠. 선주들은 무너지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선주뿐 아니라 어민들 또 인근 식당, 숙박업소도 다 똑같이 답답한 마음이실 것 같습니다. 자, 박태훈 계장님 오늘 전화 연결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지금 연평도 지금 상황 들어봤는데요. 오늘도 똑같은 상황이라고 하네요. 지금 제가 확인도 해봤는데요. 예. 그 해양 경찰의 지금 그 보고에 의하면 오늘 날짜 07시 기준 정확하게 네. 182척이 조업 중이었답니다. NLL에. 이게 지금 확인된 거고요. 사실 이게 수십 개 날이 달린 갈고리형으로 쌍끌이로 이제 지금 바닷속을 훑고 있는데 네. 지금 계장님 말씀 들었지만은 이 상황이 문제는 15%까지 85%를 지금 어획을 수확을 못 하고 있다고 하면 예. 어민들 입장에서는 방금 앵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민만 그런 게 아니라 거기에 관련된 식당 또 그곳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모든 수입이 악화돼 버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심각한데 지금 저는 여기서 이제 그 계장님의 얘기 중에 인공오초 있지 않습니까? 네네. 사실 이거를 약간의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그쪽에서 저한테 전화를 많이 와서 통화를 해봤는데 네. 사실 인공오초를 심어줌으로 해서 이게 군사적으로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된다고 합니다. 어촌들 얘기를 그렇습니까? 들어보면 예. 왜 그러냐면 쌍끌이였으니 인공오초가 있으면 절대 쌍끌이를 할 수가 할 수가 없군요. 없습니다. 근데 이런 측면을 오랜 세월 전부터 어민들이 그렇게 요청을 해와 수산부, 해양부, 국무총리실 여기저기 진정도 내고 건의도 그렇게 많이 했다고 하는데 한 번도 지금까지 대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리고 또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본 적이 없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이 경비정이 우리가 3척에서 6척으로 늘렸거든요. 예. 그 경찰 쪽에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근데 여기에 사실 특수 전담 요원 12명이 배치됐는데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네. 평균 150척에서 많게는 300척이 출몰을 하는데 오죽하면 어민들이 나가서 19척이 선단을 묶어서
두 척을 네. 납부를 했겠습니까 하는 점을 좀 그러니까요. 알아봐 달라는 이런 얘기 주장을 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 NLL 지역이 참 민감한 지역 아니겠습니까? 이 그렇습니다. 중국 어선들이 모를 리는 없을 네. 테고요. 이 상황을 좀 교묘하게 이용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 네, 않을까요? 그 앵커께서 말씀 잘 해주셨는데요. 네. 이 북방 한계선이 이제 NLL이 지금 1.4에서 2.5km 내외에서 중국 어선들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네. 근데 우리 이제 해경 경비정은 사실 경비 구역선 5에서 10km 밖에까지 접근을 못 합니다. 그럼 네. 여기는 누가 해야 되냐? 그 이유에는 바로 그 해군이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실질적으로 군사 작전이 아닌 다음에 어민을 보호하고 NLL 침범을 막는 거는 해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어민들 관련된 건 해경이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 그다음에 이제 바로 눈에 훤히 보이는 곳에 장사정포라든가 이 곡사포라든가 배치돼 있는 게 육안으로도 보이니까. 예. 그러니까 얼마나 일촉즉발의 어떤 긴장감이 있지 그렇죠.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99년도나 2002년도에 연평 해전에 빌미가 됐던 게 바로 이런 거였거든요. 네. 그래서 상당히 좀 어려운 문제다 하는 건 틀림없습니다. 네. 어쨌든 이 중국 어선들의 수법은 갈수록 대담하고 또 교묘해지는데, 자, 중국 어선들에 대한 처벌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예, 지금 중국 어선 오늘 지금 그 납포된 선장 2명에 대해서 네. 이렇게 영장 지금 신청은 영장 됐죠? 실질 심사를 하고 있죠. 아, 네. 근데 아마 이 부분에 영장이 발부될 겁니다. 나머지 9명에 대해서는 추방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징역 5년 이하에 2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 네. 뭐 상당히 중한 그 형벌로 돼 있거든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말씀하셨지만은 불과 이틀밖에 안 됐는데 계속해 나타나서 지금 서해를 아주 유진하고 있죠. 그렇군요. 네. 자, 우리 어선, 그 중국 어선을 직접 납부한 우리 어선들, 그 항해 금지 구역에서 중국 어선을 납부했기 때문에 네. 어쨌든 좀 불법 행위를 한 부분이 있긴 한데 지금 현장에서는 뭐 포상금까지 줘라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게 사실 조금 여기가 위험 지역이고 이렇다 보니까 그렇게 뭐 또 권장하기는 힘든 그런 애매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사실 그 이게 보면 수산업법하고 예. 해양수산부령에 이제 그 선박 안전 조업 네. 규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정한 라인을 넘어가게 되면은 사실 어민들이 납포가 되거나 오히려 네. 북한 쪽에 아니면 중국 어선에 납포가 되거나 하게 되면 굉장히 국제적인 문제가 발생이 되고 또 국가적으로도 큰 어떤 난관에 봉착이 되거든요. 네. 이런 측면 때문에 하는데 지금 예전에 사례도 있습니다. 해서 조업 정지 30에서 90일 정도의 조업 정지를 할 수가 있는데 네. 아마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아마 조업 중단 조치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구적인 행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오히려 권장할 사안은 아니지만은 처벌까지는 하면 안 된다 하는 그런 측면이 강하죠. 네, 알겠습니다. 이제 어민들 한숨은 늘어나는데 참 여러 가지로 풀기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백기존 전 수서경찰서장과 함께 사회 이슈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